최근 파란불만 가득한 주식창 열어보기가 두려우시죠? 아마 최근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증권 앱이나 코인 앱을 열어볼 때마다 깊은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한 거지? 라는 자괴감마저 드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10월까지만 해도 24,000포인트를 뚫고 우주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았던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026년 새해가 밝고 1월을 지나며 22,000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고점 대비 무려 6%나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죠. 어디 그뿐인가요? 나스닥보다 항상 2주에서 3주 정도 먼저 움직인다는 시장의 탄광소 카나리아. 유동성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은 더 처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2만 3천 달러라는 경이로운 역사적 고점을 찍으며 세상을 열광시켰지만 올해 2월에는 6만 7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무려 45%가 반토막 난 겁니다. 주식과 코인이 무너지면 내 계좌를 방어해 줄 거라 굳게 믿었던 안전자산의 제왕 금값마저도 2월 들어 9%나 폭락하며 5,400달러에서 4,900달러 선으로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이런 공포가 엄습하실 겁니다. 아, 드디어 AI 거품이 터지는 건가? 이제 진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에서 떠드는 경기 침체가 진짜 온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신 이 모든 하락장과 자산시장의 피바다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의도적인 조작이자 완벽한 미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유튜브 뒷골목에서 떠도는 삼류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주동자는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미국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경제 브레인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베센트 장관은 이 치밀하고 무서운 작전을 대중에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공식 문서에 우리가 언제 시장의 돈을 옥죄고 언제 다시 돈 복사기를 미친 듯이 돌릴 것인지 그 스케줄을 아주 투명하게 대놓고 공개해 두었단 말이죠. 오늘 저희 돈맥경화 해우소에서는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소름 돋는 2026년 중간선거 전략과 앞으로 다가올 5월의 엄청난 돈벼락 시나리오를 가장 최신 경제지표와 함께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곧 다가올 역사적인 부의 추월차선에서 여러분만 철저하게 소외되실 겁니다. 자, 막힌 돈맥을 시원하게 뚫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임기 때부터 틈만 나면 나스닥이 올랐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다. 이게 다 내 위대한 정책 덕분이다 라며 주식시장 상승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치적으로 삼는 그야말로 주가 지상주의자입니다. 증시가 꺾이면 연준 의장을 대놓고 압박할 정도로 주가에 집착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에서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영란은행을 굴복시켰던 이른바 블랙 수요일의 실질적인 주역입니다.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타짜 중에 타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를 띄워야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자산시장을 방치하고 심지어 유동성을 말라 죽게 놔두고 있는 걸까요? 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최근 2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시간의 마법과 대중의 심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2월 중순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하반기 국정동력과 명운을 가를 미국의 중간 선거는 언제죠? 네, 정확히 11월입니다. 아직 무려 9개월이라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뼈저리게 이해해야 할 한미 양국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산의 75%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떨어지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재건축 규제 다 풀겠습니다. GTX 깔아드리겠습니다. 라며 부동산 부양책을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미국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인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자산은 401k로 대표되는 퇴직연금과 주식, 펀드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인들에게 나스닥과 S&P 500 주가는 곧 내 노후의 생명줄이자 내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주가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외교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재적인 지략가 베센트가 간파한 대중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들의 경제적 기억력은 기껏해야 1주에서 2주를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가방 안에 홍삼 진액 100포를 담아두고 매일 꺼내 먹으면서 기력 회복을 자랑하다가 정작 중요한 마라톤 당일에 홍삼이 다 떨어져서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2월, 3월에 무리하게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나스닥을 3만 포인트로 억지로 올려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막상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9월, 10월에 돈 풀기 약발이 다 떨어져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내 노후 자금을 다 날려먹었다라며 분노의 투표를 할 겁니다. 아무리 올해 상반기에 계좌를 불려줬어도 투표장 가는 11월 아침에 여러분 계좌가 파란불이면 그 분노는 현 정권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불만은 견뎌라. 우리는 11월 선거 직전인 9월과 10월의 폭발적인 불꽃놀이를 위해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막대한 현금 탄야를 비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베센트는 도대체 어떤 교묘한 마법을 부렸길래 전 세계 자본시장의 돈을 이렇게 바싹 말려버린 걸까요? 시계바늘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 작년인 2025년 7월에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역사에 남을 엄청난 법안이 하나 통과됩니다. 이른바 미국판 크고 아름다운 감세 및 예산 법안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구석에 슬쩍 끼어져 있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증액하는 미친 조항이었습니다. 여러분, 5조 달러입니다. 50억 달러도 아니고 5조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갑자기 은행에서 한도 7천조 원짜리 무이자 블랙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아무런 의회의 제약 없이 빚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즉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작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직후부터 미국 재무부는 마치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처럼 시장에 막대한 양의 국채를 쏟아내며 시중의 달러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100조 원이 떠돌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야,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돈 다 빌려줘 하면서 진공청소기를 돌린 겁니다. 그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를 보면 이 단 3개월 동안 무려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이라는 경악스러운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달러 블랙홀을 열어두고 유동성을 씨가 마르도록 빨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돈이 마르니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기성 자산인 비트코인이 9월을 고점으로 가장 먼저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고, 이어서 10월부터 나스닥 픽테크 기업들의 주가 엔진이 덜컹거리며 상승세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 몇 달간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경제 채널 시청자라면 반드시 무조건 알아야 할 특급 경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TGA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 만들어 놓은 국가 공인 마이너스 통장이자 거대한 현금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팔아서 번 돈을 다 이 TGA 계좌에 넣어두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깝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시죠?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가뭄이 든 마을에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물의 물, 시중의 달러 유동성으로 마을 사람들, 기업, 투자자, 개미들이 농사, 사업도 짓고 주식이라는 과일도 키워 먹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 미국 재무부가 갑자기 나중에 큰 잔치를 열어야 하니 창고에 물을 비축해야 한다며 초대형 공업용 양수기를 가져와서 우물물을 싹 다 뽑아가 버립니다. 작년 7월 부채 한도 유예 법안 통과 직전 재무부의 TGA 잔고는 3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를 돌려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며 시장에 물을 빨아들인 결과 10월에는 이 잔고가 9,800억 달러로 수직 폭증합니다. 단 3개월 만에 무려 6,800억 달러, 약 9,500조 원의 막대한 돈이 자본시장에서 사라져 정부의 얼음 금고로 갇혀버린 겁니다. 마을 우물이 바싹 말라 바닥을 긁고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물이 도대체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잠시만요. 매년 1월, 2월은 미국 국세청 IRS가 대대적인 세금 환급을 해주는 시즌이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려서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2026년 올해 초에도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세금 환급을 진행 중이고 이번 환급 규모만 약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정부 금고인 TGA 잔고에서 돈이 3천억 달러가 쑥 빠져나가야 정상이겠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1월 초 8천억 달러였던 TGA 잔고가 오히려 2월에는 9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세금 환급으로 국민들에게 3천억 달러를 뿌려놓고도 잔고가 오히려 1천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건 산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 짧은 한 달 동안 미국 재무부가 뒤에서 무려 4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몰래 찍어내서 시장의 피를 또다시 거침없이 빨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비정상적인 TGA 자금 합수를 두고 재무부가 시장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마치 중환자실 환자에게 수혈, 세금 환급을 1리터 해준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커튼 뒤로는 굵은 주사기를 꽂아 환자의 피를 2리터나 더 뽑아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4천억 달러가 얼마나 거대한 돈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조금만 돌려 2023년 봄, 실리콘밸리 은행 연쇄 파산 사태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BTFP라는 제도로 긴급 투입했던 구제 금융 액수가 딱 4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단 한 달 만에 시장에서 냉혹하게 빼앗아갔으니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버티던 금값마저도 2월 들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끔찍한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진정한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피를 말리는 죽음의 보릿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합니다. 바로 미국의 3중 세금 폭탄의 날로 불리는 4월 15일 텍스데이입니다. 이날은 3억 명의 미국인들과 수만 개의 기업들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국세청에 모조리 납부해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코인으로 낼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현금으로만 내야 합니다. 사람들과 기업들은 세금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수익이 난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코인을 던지고 MMF 예금을 깰 겁니다. 안 그래도 재무부의 진공청소기 때문에 유동성이 바싹 말라버린 시장에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엄청난 매도 폭탄과 현금 경색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베센트 장관은 2월 초 발표한 재무부 분기 환급 계획에서 4월 말까지 TGA 잔고를 1조 25억 달러까지 꽉꽉 채워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9천억 달러인데 1,000억 달러를 더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4월 15일 세금 납부일까지는 시장에 피말리는 고통과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개장 싼 값에 우량자산을 던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인한 시나리오가 왜 우리에게 역사적인 부의 혁명이 되냐면요. 4월 15일이라는 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고 나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반전의 서막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한 마스터 플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5월부터 시작됩니다. 재무부의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4월 말까지 1조 25억 달러까지 꽉꽉 채워둔 TGA 잔고를 불과 2달 뒤인 6월 말에는 9천억 달러 밑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월부터는 시장에 돈을 뺏어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악착같이 금고에 모아둔 현금을 시장에 미친 듯이 살포하겠다는 뜻입니다. 막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고 갇혀있던 엄청난 유동성 폭포를 증시와 실물 경제로 쏟아붓는 겁니다. 왜 하필 5월부터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기 위해 주가를 부양하려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돈을 푼다고 즉각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나스닥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증시를 돌고 실물 경제로 스며드는 데는 최소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죠. 게다가 돈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선거 직전에 폭락하는 오버슈팅이 발생합니다. 베센트는 이 모든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5월부터 현금 수도꼭지를 아주 정교하게 살짝 틀어서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주가가 폭락 없이 우상향으로 서서히 아름답게 오르는 완벽한 차트를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월가의 천재가 인플레이션 시차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따르면 시중에 통화량이 풀린 후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베센트가 5월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 12월, 정확히 6개월 뒤까지는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의 청구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서 내 연금 계좌는 빵빵해졌는데 마트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완벽한 경제적 파라다이스.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향해 열광하며 표를 던지겠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베센트가 기획한 2026년 중간선거 필승의 치트키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5월에 유동성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인 7월. 트럼프가 야심차게 준비한 진짜 역대급 폭탄이 투하됩니다. 최근 2026년 초에 확정된 정책이죠. 바로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미국의 신생아들에게 미국 재무부가 $1,000, 약 140만 원씩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돈을 부모에게 현찰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즉시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에 강제 투자됩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기들 이름으로 매달 천문학적인 패시브 자금이 가격과 밸류에이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스닥과 S&P 500의 우량주를 기계적으로 무지성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5월부터 재무부의 댐이 열려 엄청난 돈이 풀리고 뜨거워진 증시에 7월부터는 이 베이비 펀드라는 거대하고 끊임없는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정맥에 꽂히게 됩니다. 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솟구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복잡했던 시장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셨습니까? 지금 2026년 2월 우리가 겪고 있는 나스닥의 답답한 횡보와 조정, 코인과 금의 공포스러운 하락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역사적인 압승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와 월가 최고의 타짜 베센트가 스프링을 바닥까지 꾹꾹 눌러 담으며 응축시키고 있는 의도된 숨고르기 구간일 뿐입니다. 4월 15일 텍스데이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걷어들이는 그 엄청난 달러들은 결국 5월 이후 주식시장에 터뜨릴 승리의 축포와 샴페인을 사기 위한 거대한 비자금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맹목적인 가즈아를 외치며 환상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돈맥경화 해우소가 항상 강조하는 냉철한 통찰력.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베센트의 시나리오대로 올해 5월 이후 미국 증시가 다시 불을 뿜으며 오른다면 미국 증시는 무려 4년 연속 주가 상승이라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형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주가 상승장의 끝자락, 즉 대세 상승 4년 차에 접어들면 시장은 절대 자비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오르는 따뜻한 장은 끝났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아주 좁고 날카롭게 AI 혁명을 주도하는 극소수의 초거대 빅테크 주도주와 특정 테마 자산에만 블랙홀처럼 쏠리게 될 것입니다. 옆집 철수가 산 주식은 2달 만에 2배가 가는데 내가 산 어설픈 가치주나 중소형주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끔찍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정치적 인위성에는 반드시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스콧 베센트가 아무리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천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가 주가 부양에 개입하고 돈 복사기를 함부로 돌린 대가는 선거가 끝난 후 찾아옵니다. 투표함이 닫힌 2026년 12월 말, 그리고 2027년이 밝아오면 이 스테로이드 파티가 만들어낸 통제불능의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미국 경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때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 완벽해 보이는 스콧 베센트의 작전에 숨겨진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5월의 미친 랠리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폭락장에 남몰래 주워 담아야 할 진짜 주도주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앞의 표면적인 하락 차트에 속아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떨며 여러분의 피 같은 황금 자산을 세력들에게 헐값에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월가 천재들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고 5월의 파티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뼈 때리는 통찰이 여러분의 막힌 계좌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고 멋지게 파도 타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돈맥경화 해우소는 항상 가장 날카롭고 한 발 앞선 경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나침반 돈맥경화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